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테넷 Q&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크님이 무비몬스터를 버렸다. 정확하게는 그 워딩이 아니었죠. 둘이 싸웠나요? 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저희가 싸운다고 해서 방송에서 뭐 티내거나 싸웠다고 광고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싸운 일도 최근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네. 제가 100% 져요. 그래서 주먹으로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말로 말로만 하지. 최근에 제가 좀 바빴어요. 그리고 또 몇 개 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테넷처럼 좀 이야기할 거리가 풍성해질 만한 영화를 기다려왔죠. 그렇죠. 네. 무비몬스터에서도 제가 한동안 안 보였고 대형 팬더도 컨텐츠가 적어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그건 대형 팬더 가수예요. 아니 혹시나 이게 왜- 먼저 올라가니까 왜 여기 가서 하는 거야? 이게 먼저 올라 자, 그럼 테넷 보고 왔는데요. 이제 오늘 개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료 시사회라서 미리 까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테넷을 아직 못 보신 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두 가지 공부를 하고 하면 좋다고 네. 정크가 또 정리를 해왔어요. 요 정도 개념만 좀 알고 가시면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인버전이라는 게 뭔가 이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전이 아주 중요한 네. 키워드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시간 역행. 그러니까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평소에는 짚기 위해서는 이렇게 짚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테넷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얘가 쑥 붙어요. 쑥 날라오는데 네. 요 물건을 내가 잡는다는 행위 자체가 역행이 돼 있어서 그런 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요게 미래에서 온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요거는 왜 생기는지 영화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듣기만 해도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 개념이 요거를 조금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걸 만져보신 분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리버스 스피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쭉 찍어놓은 거를 그대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주인공들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네. 저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정방향대로 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방향에 대한 개념이 사실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 달릴 때 다른 차선에서 이렇게 오는 차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거가 물건이든 사람이든 뭐 세상이든 점차점차 적용되는 것들이 영화에서 설명이 된다. 이거를 너무 집착해서 보지 마세요. 이게 보다 보면은 약간 설정의 구멍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리고 막 이거 보다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냥 영화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인버전에 대한 개념을 적응하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쓰다가 어느샌가 스토리가 지나가 있어. 그렇죠. 자막 쫓아가기도 바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순간 머리 쓰겠다고 딴 생각하는 순간에 영화를 놓칩니다. 놓쳐. 네. 그게 한둘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는 DVD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VOD 나오면은 이거를 돌려봐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딴 생각하다가 놓쳤어. 거기다가 오프닝에 그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씬에 뒤에서 어떤 새끼가 계속 빠스락거려가지고 할아버지 역설이라는 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 쉽게 말해서 백투더퓨처에서 과거에 요걸 바꿨더니 미래에 내가 사라지네 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어벤져스에서도 워머신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타노스를 죽이면 타노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벤져스에서는 사실 그 개념이 아니다. 각각의 타임라인이 따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테넷에서는 백투더퓨처의 개념이 테넷에서는 좀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 뭔가 행동을 바꾸면 이제 미래에도 그게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이 모든 게 띄엄띄엄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냥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다. 즉 이 영화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모든 영화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뭐 바뀌고 이게 저거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걸 좀 중요시 여깁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정방향으로 보시고 거꾸로 흘러갔을 때 거꾸로 흘러간 타이밍을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하지. 이거 해가지고 이게 바뀌었다는 거야?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복잡해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낀 거 그 자체가 그냥 정답인 거지. 뒤에서 뭘 했고 그때는 그게 됐지 않았었나요?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가셔도 조금 영화 즐기시는데 편할 거다. 앞으로 나오는 거는 완벽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다음에 더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오늘 Q&A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댓글이 많이 안 왔어요? 네. 그래도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분들도 이제 그냥 이해하죠. 그냥 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맞아요. 자, 나이트 리더님이 남겨주셨어요. 과거에 나와 마주치면 소멸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본인이란 것을 인지 못하면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일단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인지를 못하면 괜찮다. 이하는 협박성 문구. 그럴 수도 있죠. 네, 과거에 나에게 이런 걸 행사하면은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접촉하지 마라. 경고성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진피터님과 정숙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보고 왔어요. 후반부터 길을 잃었어요. 1도 이해 못해서 중간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내 머리에 좌절을 느꼈네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흐름을 놓치셨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디부터 놓치신 걸까요? 인버전 할 때부터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미래에 어떤 과학자가 핵에 비견할 만한 무기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나쁘게 사용될까봐 과거의 핵 보유국에 각각 자신의 무기의 알고리즘을 분해해서 맡겨요. 아, 요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인피니티 스톤. 무기 자체를 네. 9개로 쪼개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의 핵 시설 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사람들이 핵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호해 줄 테니까. 근데 무기를 또 쓰고 싶은 미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접촉을 합니다. 그 접촉한 남자가 사토르예요. 네. 사토르에게 약간의 그 지원을 해주면서 무기 요걸 다 모으게 좀 시키고요. 영화 초반으로 돌아가서 주인공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 이 테러 현장에 잠입을 해서 어떤 물건을 빼내게 되는데 이제 그게 그 무기 중에 하나였던 그렇죠. 거고요. 9개 중에 하나. 네, 예. 근데 여기서 결국 잡혀가지고 주인공은 자결을 하게 되나 이건 뭐 사실 뭐 테스트였고 그렇죠. 너에게 맡길 임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인공이 이 인버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테넷을 알게 되고 인버전을 통해서 총알과 뭐 이런 걸 분석하다 보니까 사토르라는 인물에게 접촉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비행기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쭈르르르르 흘러가다가 사토르가 결국 무기를 다 모으게 되고 사토르가 그렇죠. 인버전해서 자기가 제일 좋았던 시간 과거의 부인과 같이 여행을 했던. 떠났던 베트남에 들어가서 네. 베트남이라고 하면 모르셨잖아요. 비엔남. 베트남. 네. 베트남에 돌아가서 요 무기를 빵 네. 터뜨리려고 합니다. 주인공과 닐이라는 친구 도움을 줬던 조직과 함께 다 같이 또 인버전을 해서 사토르를 쫓아가게 돼요. 추격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계속 막 이 사람들이 막 컨테이너에 있고 막 배에 있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간 역행이기 때문에 리얼 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으면 일주일 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역행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 뿐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폭하려고 했던 그 당일날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사토르 측에는 인버전을 한 군대도 있고 그냥 군대도 있고 양쪽의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블루팀, 레드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인버전한 팀이 그쪽에 가고 또 인버전 안 한 팀이 그쪽에 가서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주인공이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문이 막혀 있어. 그렇죠. 난리가 났어.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사토르는 부활을 시켜서 시한폭탄을 던졌어.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나 그 전에 와 있던 이 어떠한 시체의 도움을 받아 결국에는 요거를 쟁취를 합니다. 그 아까 말했던 9개의 무기를 다 모은 상태로 주인공들이 세 개로 나눠서 우리 이제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러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닐이라는 남자가 미래에서 자기 자신에게 의뢰받아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동료였고 오페라 하우스부터 뭐 여러 가지 도와준 거죠? 그쵸. 주인공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항상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최종 결전장에 있던 그 시체도 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주인공은 조금 슬퍼하지만 닐은 빠염 하고서 이제 떠나게 되죠. 여기서 많이 헷갈리셨을 부분들이 네. 제가 볼 땐 거기에요. 네. 갑자기 왜 전쟁씬이 나와? 라고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투, 사토르의 군대와의 싸움, 그것 때문에 이제 간 거거든요. 그것을 잠깐 그냥
놓치게 되면은 얘들 왜 전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지하에서 싸우게 되는 장면도 많이 여러분들이 그 좀 시퀀스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뭐 주인공이 나간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닐이 인버전된 상태에서 거기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총을 대신 맞아주고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면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고동희님 질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로버트 패틴슨의 정체는 누구인가요? 닐은 이제 미래에서 주인공에게 의뢰받아 주인공을 도와주던 동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후기 남겼을 때 네네. 터미네이터 2 닮았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존 코너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과거의 자신을 도와주러 온 카일리스 같은 느낌인 거죠. 압축해서 말하자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미래에서 구하러 온 인물. 자, 김동현님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초반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찾아가 식당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트에서 다이빙한 여자를 받고 부러웠다고요. 끝에 가면 이 이야기는 여자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본인이 남편을 죽이고 다이빙을 한 거죠. 그럼 영화 중간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남편은 어디서 나온 존재인가요? 휴가 갔을 때 남편은 미래에서 아내에게 죽었는데 그 뒤로 등장한 남편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자,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캣이 그 말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남편이 잠깐 살았다가 돌아온다고. 네. 즉 마지막 전투씬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캣에게 죽은 사토르는 미래에서부터 인버전에서 온 사토르예요. 자, 현재 진행 쫙 되고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네네. 그쵸? 왜냐면은 사토르가 마지막에 주인공이랑 통화할 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과거의 사토르였으면은 주인공에 대해서 몰랐겠죠. 무슨 소리인지 몰랐겠지. 네. 그래서 미래에서 온 사토르가 미래에서 온 캣에게 죽은 거고요. 과거의 사토르는 아들과 부인을 딴 곳에 보낸 다음에 본인은 오페라 하우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하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막 그걸 쟁취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사토르는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미래의 사토르와 과거의 사토르는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이 전체적인 흐름, 타임라인에서는 미래의 사토르나 미래의 캣이 과거의 사토르나 캣에게 영향을 준 게 거의 없는 거죠. 그 과거의 캣이 자신의 뛰어내리는 그 장면만 보게 된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도플갱어에서 갖고 온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토르의 시체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과거의 캣은 죽은 사토르를 만날 일이 없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어 장만님이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질문 5가지인데요. 이분 없었으면 저희 방송이 안 될 뻔했어요. 예. 자, 질문 첫 번째. 공항에서 주인공은 인버전된 주인공과의 싸움질이 있었는데 왜 무장한 주인공이 자신에게 총질을 했을까요? 요거 정크하고도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의 자신과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자칫 자신이 제압당하면 요거가 벗겨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위협성의 공격으로 저는 총을 쐈다고 생각했어요. 정크는 이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흔적을 남기려고 총을 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인버전된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감지하라고. 왜냐면은 주인공이 처음에 그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유리창부터 보거든요. 유리창에는 총알이 몇 개 박혀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 여기가 위험한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답이 없기 때문에. 네네. 자,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관련 요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전투씬 빨강팀 10분, 10, 파랑팀이 인버전된 역방향 10분, 넷 이렇게 해서 테넷 아닌가요? 근데 저 이거 보고서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그럴싸합니다. 맞죠? 네, 하지만 요것은 감독이 오피셜 내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럴 수 있다의 영역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넘어가는 걸로. 오피셜이 없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 이게 가능성이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떠오르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테넷 자체가 거꾸로 해도 테넷, 그리고 똑바로 해도 테넷, 요거를 그냥 의도했던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개를 붙여서 요런 느낌의 말장난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그냥 그 내용에서 그런 걸 발췌해서 만든 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국 닐은 다 알고 있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존 커너가 보낸 터미네이터. 네, 그쵸.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려서 카일 리스 혹은 터미네이터 2에서는 이제 터미네이터, 우리 아놀드 슈왈제네거 네. 그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닐은 다 알고 있었고 아까 전에 제가 뭐 축약하느라고 조금 뭐 많이 빼먹었지만 닐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여기 남았으면 하고 바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닐이 그 당시에 죽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걸 바꿔보고자 했던 의지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닐은 일어난 건 일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결국 그 떠나게 되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그쵸, 죽으러 가는 때문에 약간 마지막 장면에서 좀 슬픈 그런 여운이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못해서 그 감정선을 이해 못하고 테넷의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요런 그 디테일한 감정선을 좀 놓칠 수 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되게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테넷이 쭉 있었던 시간을 리얼타임으로 이제 역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간 여행하면은 원하는 시간대에 뿅! 이런 건데 이건 아니에요. 원하는 시간대에 가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에서 닐과 주인공이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그죠. 닐은 거의 막 몇십 년을 그냥 역행을 했을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주인공과의 첫 만남을 위해서 쭉 역행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질문 네 번째. 캣을 사랑한 건가요? 너무 집착하는데 미래 구원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주인공의 사적 감정이 더 개입한 건가? 그닥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요원들까지 죽여가면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캣과 주인공은 사랑을 했다. 왜 근데 사랑을 했지?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캣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주인공은 캣을 나는 흠모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 감정이 아니었으면 굳이 주인공이 초반에 뭐 테러팀과 싸우고 뭔가 요원으로 나오잖아요. 요원들의 기본은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적들한테 정보를 파느니 죽겠어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간에 여자가 총 맞고 이 무기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자의 안위부터 생각한다? 이거는 그 요원으로서는 너무 나아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있었다. 마음 없이 할 수 없다. 짝사랑을 많이 해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의 짝사랑은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찌질합니다. 저도 뭐 좋아는 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랑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둘이 사랑을 했다? 아닌 것 같아요. 캣은 남편이 있었고 물론 폭력적인 남편이었지만 처음 만날 때부터 근데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은 걸 알고 그건 만났잖아요. 그랬죠. 결혼까지 어쨌든 했으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거나 막 뭐 연애 감정의 눈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랑까지는 아니었는데 남자 주인공은 좋아할 수는 있었겠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되게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다 누워가지고 총알바지가 될 수 있던 상황에서도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 폭탄을 다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요원들이 아닌 이상에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짓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료도 구하잖아요. 동료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책임감이 정말 막중한 사람이다.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구하러 가는 것 또 아닐까. 좋아하는 짝사랑의 감정이 살짝 있고 그다음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애정만으로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힌트가 남아있는 시퀀스 하나만 있었어도 되게 좋았을 텐데.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닐이 마지막에 캣을 보러 갈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안 보러 간다고 했죠.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닐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식. 좋아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되는데 그 한마디로는 저한테 좀 안 와닿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각자 판단에 맡기고요. 네. 자, 질문 5번째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쁜 놈이 캣 총 쏘기 전에 주인공과 벽을 두고 떠드는 씬. 한쪽은 인버전 중이고 한쪽은 아무튼 빨강 파랑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해주는 장면에서 인버전된 장면은 모든 것이 반대가 된다면
대화나 행동도 인버전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그 장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군요. 요거는 좀 잘 설명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도 이게 그 중간에 스피커 같은 걸 쓰는데 분명히 인버전된 말들이 먼저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번역된 느낌으로. 그렇죠. 해석된 거꾸로 돌린 그 말이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이미 장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저도 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백워드 마스킹처럼 이렇게 네, 계속 네, 네. 들리잖아요. 그게 들렸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장치가 돼 있는 곳이구나. 네, 네, 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상황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미래에서 듣고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사실 그거까지는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은 시간이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흐르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똑똑하지 네, 않으면 네, 그게 질문을 못 할 것 같은데. 그 지점을 계산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저는 그게 저걸 금방 저렇게 한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악당이 못 되겠구나. 저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상황을 보고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질문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토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인버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지식이 있었는가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주인공들은 그게 부족했고. 그쵸, 네. 그쵸. 그거만 잘 이용했어도. 네. 자, 오늘 뭐 테넷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들이 나오면은 또 할 수도 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또 올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테넷을 전반적으로 이런 시간의 흐름 그리고 막 이런 인버전이라는 현상에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소재의 영역이고 그리고 영화적인 새로운 체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고 이 영화에서 사실 더 놀라운 부분은 CG를 거의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그 비행기가 막 빵빵빵 하면서 막 그 부딪히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도로에서 인버전된 차와 인버전이 되지 않은 그 차와 함께 달리는 씬은 분명히 한쪽은 그 거꾸로 달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걸 다 계산하고 찍었나? 이게 정말 CG가 아닌가라는 이 포인트만 놓고 봐도 조금 놀라운 부분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안에서 이동하는데 잠자는 씬 같은 경우에 되게 이상한 편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마 거꾸로 돌려보면 아마 되게 잘 묻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편집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테넷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좀 생각하고 싶네요. 이해의 영역과 타협하지 않으면 불편한 영화 3.8점 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할 줄 몰랐어요. 네. 그 EBS나 이런 데 보면은 수능 딱 끝나고 나서 네.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하잖아요. 네.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공부가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는 영화. 저도 3.8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영화적인 그런 완성도나 뭐 짜임새 때문에 제가 3.8점을 드리지만 사실 놀란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적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설계된 거나 이런 게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좀 폭발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은 해준다고 하지만 확 이해가 바로 되는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점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막상 이제 오늘부터 개봉인데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 대박을 치진 않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극장에서 한번 뇌를 한번 쓰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갑자기 제가 뱉었지만 한 줄평 바꾸고 싶네요. 뭐요? 받아먹는 시대에 생각하길 요구하는 영화.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그 장면 꼭 넣어줘야 된다. 내가 그 예고편 리액션 할 때 이거 거꾸로 감으면은 막 이게 했는데 그것도 이런 거 넣어줘야 된다 이런 걸. 안 넣을 건데.